아마존은 단순한 열대 우림이 아닙니다. 침묵이 죽음을 부르고 가장 끈기 있는 포식자만이 살아남는 전장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조차 순식간에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과 빽빽한 숲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야생의 세계들과 함께 아마존에서 가장 치명적인 생물과 그들의 침묵의 전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탐험해 보세요. 평화로운 장면 속에 감춰진 치명적인 위험. 아마존 열대 우림의 심장부에는 고대 나무들이 빽빽한 숲을 이루어 햇빛을 흩뿌려진 황금빛 광선으로 여과하는 고유한 늪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늪은 언뜻 보기에 평화로워 보입니다. 평온함과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의 그림입니다. 수면은 녹색 이끼층으로 덮여 있어 고요하고 잠자는 물처럼 보입니다. 이른 아침 안개는 축축한 흙과 썩어가는 초목의 향기로 가득 차 공중에 맴돌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하고 자연이 조용한 조화를 이루며 숨 쉬는 순간입니다. 물가에는 거대한 반수생 설치류인 카피바라 무리가 얕은 물에서 장난스럽게 첨벙거리고 뒹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저귐과 휘파람 소리는 꼬리를 흔들며 무리의 안전을 즐기는 동안 숲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둥근 몸과 부드러운 표정을 가진 카피바라는 해롭지 않고 태평스러워 보이며 수생 서식지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보이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흐릿한 물속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요한 한 쌍의 눈이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이 눈은 동료 카피바라나 호기심 많은 물고기의 눈이 아니라 숨어있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입니다. 거대하고 움직이지 않는 몸은 진흙 바닥과 떨어진 가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기회가 왔을 때를 기다리는 위장과 인내의 달인입니다. 이 늪에서는 평화와 위험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얇습니다. 가장 순수한 장면조차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의 공격. 어린 카피바라는 다른 카피바라보다 작고 호기심이 많아 무리의 안전에서 벗어납니다. 그의 관심은 위험이 아니라 물 표면을 스치는 잠자리에 섬세한 날갯짓에 쏠립니다. 곤충의 반영이 그의 큰 눈에 춤을 추고 작은 발은 늪의 진을 가장자리를 따라 부드럽게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리에서 멀어지고 위험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고요한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크기와 조용한 정밀함을 지닌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보트보다 길고 무게가 200여개이 넘는 아나콘다가 진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조류와 수중식물에 의해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위장되어 있습니다. 속도나 공격성으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대신 늪이 결국 먹이를 턱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경련 없이 몇 시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의 인내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물을 통해 진동을 감지하여 어린 카피바라가 보이기 전에 접근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물이 엄청난 힘으로 터져 나옵니다. 거대하고 검은 코일이 위로 솟아올라 카피바라를 끔찍한 힘으로 감쌉니다. 비명도 경고도 없이 단지 물보라만 일고 그 후 침묵이 감돕니다. 어린 카피바라는 뱀의 근육질에 꽉 쥐는 힘에 갇혀 사라집니다. 나머지 무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숲이나 더 깊은 물속으로 흩어집니다. 수면은 다시 잔잔해집니다. 만남의 유일한 흔적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죽음, 소용돌이치는 진흙과 침묵뿐입니다. 녹색 아나콘다, 물의 지배자. 녹색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뱀일 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가장 찾기 힘들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9m가 넘고
무게가 200kg이 넘는 진정한 습지대의 거인입니다. 어두운 반점이 흩뿌려진 올리브색 피부는 서식지의 진흙탕 물속에서 완벽한 위장수를 제공합니다. 이 색깔 덕분에 먹잇감에게는 보이지 않고 경쟁자에게는 방해받지 않고 환경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친척들과는 달리 녹색 아나콘다는 물속에서 번성합니다. 몸은 이러한 수생 생활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눈과 콧구멍은 머리 위에 높이 위치하여 거대한 몸체의 나머지는 물속에 잠긴 채 숨을 쉬고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그것은 조용하고 은밀한 사냥꾼이 됩니다. 갈대와 그림자를 거의 유령 같은 우아함으로 미끄러져 나아갑니다.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정밀함으로 움직이며 물에 거의 잔물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나콘다는 독이나 속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맹렬한 힘과 인내심을 사용하여 먹이를 매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폭발적인 힘으로 공격하여 강력한 코일을 목표물에 감습니다. 물어 죽이는 대신 쥐어짭니다. 먹이가 숨을 내쉴 때마다 뱀은 더욱 조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포옹으로 질식시킵니다. 이 느리고 가차없는 방법은 효과적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아나콘다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빽빽한 초목 속에 숨어 조용히 먹이를 소화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의 삶, 아마존의 수중 세계에서 녹색 아나콘다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으로 군림합니다. 육지에서는 덩치 때문에 둔하고 취약해 보일 수 있지만 물속에서는 민첩하고 은밀한 포식자가 됩니다. 생리학의 모든 측면이 수면 아래에서의 생존에 맞춰져 있습니다. 납작한 몸은 수영을 돕고 폐활량은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조용한 사냥꾼은 늪, 습지, 느리게 흐르는 강, 침수된 숲에서 번성합니다. 여기에서 갈대와 흐릿한 바닥 사이에 숨어 완벽한 공격 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의 식단은 환경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반영하여 매우 다양합니다. 물고기, 양서류, 새, 거북이, 카이만 악어, 수달, 심지어 카피바라와 사슴 같은 큰 포유류를 잡아먹습니다. 드물게 다른 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이용 가능하고 취약한 모든 것을 먹습니다. 아나콘다의 사냥 행동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사냥으로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충분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먹이를 먹은 후 뱀은 한적하고 그늘진 곳으로 물러나 소화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완전히 비활성 상태가 되어 포식자나 청소 동물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섞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아나콘다는 무분별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사냥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합니다. 아마존의 섬세한 균형 속에서 아나콘다는 다양한 종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그 존재를 통해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와 가뭄의 리듬, 아마존 열대 우림은 세계의 많은 지역처럼 사계절이 아닌 우기와 건기의 두 계절로 지배됩니다. 이 두 가지 교대하는 단계는 단순한 날씨 변화 그 이상입니다. 이들은 이 광대한 생태계에서 모든 존재의 리듬을 결정하는 강력하고 삶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우기 동안 하늘은 몇 주 동안 열려 강을 숲 바닥을 범람시키는 광활하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바꿉니다. 나무는 발목 깊이, 무릎 깊이로 물에 잠겨 초현실적이고 잠긴 세계를 만들어 물고기가 뿌리 사이를 헤엄치고 새가 홍수 위에 나뭇가지에 앉습니다. 건기가 돌아오면 홍수가 물러가고 갈라진 토양, 고립된 웅덩이, 좁은 강수로가 남습니다. 물고기와 수생동물은 줄어드는 물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초목은 말라버리고 풍경은 녹색 풍요에서 가혹한 단순함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 시련입니다. 녹색 아나콘다에게 이 순환은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많은 종에서 내부 리듬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신호 역할을 합니다. 아나콘다에게는 이동하고 찾고 번식할 시기를 나타냅니다. 사냥터를 떠나 숲속 깊숙이 또는 더 외딴 침수 지역으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계절은 먹이를 먹는 계절이 아니라 생명의 지속을 위한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는 해돋이만큼이나 확실하지만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곤충에서 가장 큰 포식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의 본능을 시험합니다. 번식, 침묵의 공, 고독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나콘다는 일반적으로 우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번식기 동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함께 모입니다. 암컷 아나콘다는 페로몬, 즉 근처의 수컷에게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화학적 신호를 방출합니다. 이 신호는 자연의 침묵의 초대이며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컷은 놀라운 거리에서 이러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으며 한 마리가 발견되면 다른 수컷도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용적인 암컷을 발견하면 여러 수컷이 한 번에 그녀에게 몰려들어 아마존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짝짓기 행동 중 하나인 번식공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이하고 복잡한 의식에는 5에서 15마리의 수컷이 훨씬 더 큰 암컷 주위를 휘감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흙탕 물속에서 뱀 몸에 비틀리고 솟아오르는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생물의 싸움과는 달리 물거나 폭력적인 경쟁은 없습니다. 승리는 가장 강하거나 가장 공격적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슬로우 모션 투쟁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각 수컷은 짝짓기 기회를 찾기 위해 몸을 정확하게 정렬하려고 시도합니다. 암컷은 대체로 수동적으로 남아 가장 단호한 구원자가 성공하도록 허용합니다. 침묵에 쌓인 끈기의 고대의식입니다. 짝짓기가 완료되면 수컷은 숲으로 사라지고 암컷은 다음 세대를 혼자 키웁니다. 물속 아래 이 비밀스러운 세계에서 삶은 소리나 분노가 아니라 인내와 본능의 조용한 얽힘으로 시작됩니다. 새끼의 탄생, 번식의식이 끝나면 암컷 아나콘다는 조용하고 외딴 곳으로 물러나 삶의 다음 중요한 단계인 임신을 수행합니다. 알을 낳는 많은 파충류와 달리 녹색 아나콘다는 살아있는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 기간은 약 6.7개월 동안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암컷은 더 느리고 은밀해집니다. 그녀는 물이 얕지만 보호적인 지역, 즉 빽빽한 갈대밭, 습지 해안선 또는 쓰러진 나무의 기저와 같이 포식자와 날씨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때가 되면 출산 과정은 어둠과 침묵에 가려진 채 완전히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울음소리도 눈에 띄는 진통의 징후도 없습니다. 대신 암컷은 천천히 새끼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각 신생아 아나콘다는 길이가 약 61일 7cm이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즉시 수영할 수 있으며 그들의 본능은 이미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즉, 호흡, 움직임 감지 및 위협 회피가 가능합니다. 지치고 여전히 회복 중인 어미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늪의 안전 속으로 사라집니다. 유대감도 육아도 없습니다. 사실 어미가 너무 오래 머물고 배가 고프면 자신의 새끼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그들이 빨리 헤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 어린 뱀들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생존은 보장되지 않으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 안에는 살고자 하는 맹렬한 충동, 즉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인도할 생물학적 명령이 있습니다. 적자생존, 아나콘다 새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험이 도사리는 적대적인 세상에 직면합니다. 어미의 보호 없이 오로지 본능에만 의존합니다. 몸은 작지만 민첩하여 갈대 사이를 빠져나가고
뿌리 아래로 잠수하고 빽빽한 초목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생애 첫날이 가장 위험합니다. 생존은 속도, 은신, 운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포식자가 많습니다. 맹금류는 머리 위로 솟아올라 물속에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큰 물고기는 얕은 곳을 배회하며 취약한 생물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성체 아나콘다를 포함한 다른 뱀도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모든 것이 먹고 모든 것이 먹힐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나콘다의 사망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배에서 40마리가 태어나지만 첫 줄을 살아남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중요한 단계를 넘긴 개체는 용서할 수 없는 세상을 계속 헤쳐나가야 합니다. 성장하면서 개구리, 작은 물고기, 곤충과 같이 약간 더 큰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사냥에 성공할 때마다 작은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은 더 숙련되고 더 신중해지며 환경의 리듬에 더 잘 적응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아마존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시험이며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가장 경계심이 강하며 가장 회복력이 강한 자만이 성체가 되어 살아남을 것입니다. 정글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존은 특권이 아니라 처음 숨을 쉬는 순간부터 침묵과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끊임없는 전투입니다. 카이만, 늪지대의 수호자, 안개가 아마존 분지에서 걷히고 태양이 덮개를 뚫기 시작하면 또 다른 그림자가 잔잔한 물에서 떠오릅니다. 바로 카이만입니다. 엘리게이터와 가까운 친척인 이 파충류는 열대 우림의 구불구불한 가을, 느릿한 강, 흐릿한 웅덩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좁고 얽힌 수로에서는 민첩성, 인내심, 교활함이 생존을 결정하며 카이만은 이 모든 것을 마스터했습니다. 강력한 꼬리, 갑옷 같은 가죽,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카이만은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거칠고 비늘로 덮인 피부는 갑옷이자 태양 전지판 역할을 하여 냉혈 동물에게 힘을 주기 위해 열을 흡수합니다. 아나콘다처럼 눈과 콧구멍이 두개골 위쪽에 위치하여 숨을 쉬고 관찰하는 동안 거의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숨어 있다가 떠다니는 통나무로 오인되어 치명적인 매복 공격을 가합니다. 카이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양서류, 새, 작은 포유류를 먹습니다. 더 큰 개체는 카피바라, 수달, 때로는 어린 아나콘다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모한 살인자가 아니라 본능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정확한 사냥꾼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조용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신속합니다. 그들은 아마존의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상위 포식자로서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눈에는 악의가 없고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존에서 모든 생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습니다. 카이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복 포식자 카이만의 사냥 전략은 전적으로 은밀함, 인내심, 그리고 기습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매복 포식의 전형입니다. 흐릿한 물 표면 바로 아래나 빽빽한 초목 속에 숨어 카이만은 미동도 없이 기다립니다.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몸은 가만히 있고 숨소리는 최소화합니다. 물결의 희미한 파문이나 부드러운 숨소리만이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사냥터는 강둑 근처의 얕은 지역, 늪지 가장자리, 그리고 풀이 무성한 석호입니다. 이곳에는 물고기떼, 물새, 개구리, 그리고 물을 마시러 오는 방심한 포유류와 같이 먹잇감이 풍부합니다. 때가 되면 카이만은 엄청난 속도로 공격합니다. 그것의 턱은 거북이 껍질을 부수고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힘으로 닫힙니다.
강력한 이빨에 잡히면 탈출하는 생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만의 포식 능력은 단순한 힘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그것은 환경을 정밀하게 이용합니다. 떠다니는 초목 아래에 위장하거나 진흙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거나 파편처럼 물결을 따라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의 접근은 조용하고 움직임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포식자들 사이에서도 카이만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나콘다와 큰 새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은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2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나콘다처럼 카이만은 스포츠를 위해 사냥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사냥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고 모든 공격은 필요해서 비롯됩니다. 아마존의 잔잔한 물에서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 카이만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때 치명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번식기, 건기가 아마존에 찾아오고 홍수가 물러가면서 카이만의 세계는 변화합니다. 강은 줄어들고 고립된 웅덩이가 남고 노출된 강둑과 진흙투성이 공터는 사냥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번식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에 암컷 카이만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일 중 하나인 둥지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본능은 그들로 하여금 포식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근처에 안전하고 숨겨진 장소를 찾아 알을 안전하게 낳고 다음 세대가 그들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둥지 자체는 생물학적 공학의 놀라운 업적입니다. 그녀의 강력한 팔다리와 주둥이를 사용하여 암컷은 마른 잎, 나뭇가지, 썩어가는 초목, 그리고 부드러운 진흙을 모읍니다. 그녀는 재료를 들어올려 돔 모양의 구조물을 만듭니다. 이 흙더미는 단순한 무작위 더미가 아니라 부화기의 역할을 합니다. 둥지 내부의 유기물 분해는 열을 발생시켜 알 발달에 이상적인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암컷 카이만은 20개에서 80개 사이에 알을 낳으며 각 알은 단단한 껍질로 보호됩니다. 이 알들은 취약하며 암컷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파충류와 달리 둥지를 버리지 않고 암컷 카이만은 65일에서 90일의 부화기간 내내 근처에 머무릅니다. 그녀는 그 지역을 순찰하며 외가리, 너구리, 뱀, 심지어 제규어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침입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보호자이며 그녀의 헌신은 맹렬합니다. 어머니의 보살핌, 부화 기간이 끝나갈 무렵 아마존의 건조한 열기가 강해지고 언덕은 조용한 생명의 요람이 됩니다. 둥지 깊숙한 곳에서 어린 카이만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특수한 알이빨을 사용하여 단단한 껍질을 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오기도 전에 그들은 높은 음조에 거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엄마의 귀에 닿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그녀의 본능을 자극하여 행동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부드러움으로 엄마는 강력한 턱과 사지를 사용하여 언덕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연약한 새끼들을 드러낸 다음 뼈를 부술 수 있는 입으로 새끼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새끼를 다룹니다. 그녀는 새끼들을 근처 물가, 보통 얕은 웅덩이나 느리게 흐르는 가을로 옮깁니다. 이곳은 그녀가 이미 안전하다고 확인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새끼들은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엄마는 가까이에 머무릅니다. 그녀는 새끼들에게 물에서 길을 찾는 방법, 숨어있는 방법,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녀의 거대한 몸은 포식자에게 방패이자 경고입니다. 여전히 위험은 많습니다. 큰 물고기, 맹금류, 심지어 다른 성체 카이만도 위협이 됩니다.
그녀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많은 새끼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보살핌은 새끼들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아마존의 무자비한 세계에서 그녀의 맹렬한 모성 본능은 희귀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새로운 생명에게 싸울 기회를 주는 힘입니다. 제규어, 정글의 왕, 남미의 최상위 포식자인 제규어는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숭배와 공포의 대상입니다. 엄청난 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은밀함, 치명적인 물기로 유명한 제규어는 이 빽빽하고 가혹한 정글에서 힘의 상징입니다. 사자나 표범과 달리 제규어는 냄새와 나무의 발톱 자국으로 표시된 넓은 영역을 순찰하며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규어는 보기 드물고 찾기 어렵습니다. 장미 무늬로 장식된 황금색 코트는 숲바닥에 얼룩덜룩한 햇빛 속에 녹아듭니다. 다른 큰 고양이와 제규어를 구별하는 것은 힘뿐만 아니라 물속에서의 사냥 능력입니다. 제규어는 수영을 잘하고 강둑을 따라 먹이를 스토킹하거나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접근하기 위해 가을을 건너 수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른 큰 고양이는 물을 피하지만 제규어는 물속에서 번성합니다. 육상 민첩성과 수중 우아함을 결합하는 능력은 제규어를 독특하고 다재다능한 포식자로 만듭니다. 제규어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은 살해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큰 고양이처럼 먹이를 질식시키는 대신 제규어는 정확하고 강력한 이빨로 두개골을 직접 물어뜯어 뇌를 꿰뚫고 즉사시킵니다. 이 기술은 특히 거북이나 카이만처럼 갑옷으로 무장한 먹이에게 효과적이며 다른 고양이는 갖지 못한 사냥의 이점을 제규어에게 제공합니다. 아마존에서는 아나콘다나 카이만처럼 무시무시한 동물조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늪과 강을 지배하는 곳에서 제규어는 그림자와 침묵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크기 때문이 아니라 대담함, 지능, 그리고 치명적인 정확성 때문에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치명적인 만남, 아마존의 한낮, 햇빛이 빽빽한 덮개를 뚫고 들어와 조용한 강둑을 따라 진을 웅덩이를 듭니다. 물을 순찰하느라 지치고 피곤한 큰 카이만이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고 몸은 가만히 있고 감각은 열기로 인해 둔해졌습니다. 마른 진흙과 이끼로 덮여 강둑과 섞여 혼돈으로 알려진 곳에서 평온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글의 평화는 항상 덧없습니다. 카이만은 알지 못하지만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무에서도 하늘에서도 아닌 바로 자신이 방금 나온 물속에서부터입니다. 초록색 부럭잠 아래 숨겨진 한 쌍의 황금빛 눈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규어의 귀와 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각 움직임은 계산되고 각 숨소리는 얕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미끄러져 나아갑니다. 그러다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제규어는 놀라운 속도로 물에서 튀어 오릅니다. 거친 피부에 발톱을 박으며 카이만의 등에 착지합니다. 깜짝 놀란 파충류는 몸을 비틀고 거대한 턱을 벌리지만 제규어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으로 두개골 뒤쪽에 이빨을 박아 뼈를 뚫고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냅니다. 숲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제규어는 사냥감을 그림자 속으로 끌고 갑니다. 축하는 없고 본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먹이를 먹을 때 주변 정글은 조용히 그 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존에서는 가장 강한 자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으며 제규어는 그 순간을 선사하는 자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생존이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장 사나운 포식자조차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정글에서는 침묵이 무기이자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속으로의 이 여정이 당신에게 질문이나 호기심을 남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냥꾼, 아니면 결코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냥을요?